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나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2차 피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칸막이가 없어 일상이 노출되는 등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동대학교 심리학과 신성만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실종자 가족들 대부분이 지금 진도 실내 체육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서 생활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나요? 네, 세월호 상황은 구조가 진행되면서 실종자들의 시신이 발견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트라우마, 즉 외상적 경험이 지속적으로 재경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고통 속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트라우마 상황에 노출됐다고 해서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이 외상적 경험의 강도가 가중되기 때문에 이후에 경험하게 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가능성을 더 높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인간에 의해 야기된 외상이 자연재해보다 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번 세월호 사건이 점점 더 인간에 의해 생긴 것으로 판명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이후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유가족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정신적으로 소진되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오래 노출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황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감소되게 되는데요. 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강하고 지속적인 감정 표현을 한 다음에 이 감정 반응이 사라지고 점점 멍한 상태가 되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 상황에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하면 대화가 어려운 정도로 악화되기도 하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네. 칸막이를 설치를 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사적인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네.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전에 동일본 지진 때 경우도 사적인 공간을 칸막이를 만들어서 확보해 줬고요. 네. 또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런 사적 공간이 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에서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1인당 최소한 사적 공간을 확보토록 권고하고 있고 이에 미달할 경우에 다른 장소에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이 칸막이 설치 그리고 사적 공간의 확보는 재난 피해자들이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덧붙여 보자면 심리 상담사가 각 가족마다 전담으로 배치되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각 가족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필요한 심리적 개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가족들은 아마 자발적으로 심리적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담부서에 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자기 어떤 돌봄의 행동처럼 느껴지고 실종 가족에 대해서 정당한 행동이 아니라는 죄책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상담 전문가가 이 가족들에게 전담으로 배치돼서 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다양한 접근들도 시도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칸막이 설치라든지 아니면은 심리 상담사를 개인적으로 배치해야 된다. 이 밖에도 또 피해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심신을 위로해 주려면 어떤 심리적인 대응책들이 뒷받침돼야 할까요? 네, 중요한 거는 재난 사고 발생 초기에 심리적 자원과 또 대응에 필요한 심리적 응급 처치, 우리가 PFA라고 하는데요. 이건 Psychological First Aid, 심리적 응급처치라고 합니다. 이거를 가족들에게 제공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는 의료적으로 다쳤을 때 응급처치가 중요한 만큼 심리적 외상에도 이런 응급처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개념입니다. 네. 심리적 응급처치란
현장에서 기본적 지지 및 인간적 지지를 제공하고 현실적 정보를 제공해주고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주며 존중해주는, 그래서 피해자가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또 심어주는 그런 과정이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심리적 응급처치가 이번 사고 이후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가족들이 이러한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우선은 가족들을 돌보는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들 중에 한두 분에게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또 스트레스 상황 대처 등에 대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가족들이 심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초기에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를 위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완하고 또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선진국의 경우는 재난 심리 상담 전문가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가 경찰관, 소방관 등의 이 대비 네트워크 못지않게 잘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분야의 심리학자나 또 상담 전문가들은 각기 자신의 영역에서 또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을 멈추고 바로 투입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가 네트워크와 매뉴얼이 준비가 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가족들에게 너무 이 문제적인 측면, 병적인 측면을 부각해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암시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삶을 이어가는 부분을 더 도와주고 병적 의료적 접근보다는 재활적 접근에 대한 지원이 좀 준비될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함동대학교 심리학과 심성만 교수와 세월호 유가족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